안녕하세요. 윤현희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저희 알솔 교통상식 3편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요령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피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면 가해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해서 피해 내용을 접수를 하고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지불 보증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로 인정이 돼서 보상을 해주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보상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적정한 보상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가벼운 접촉사고 등으로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별도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접수가 되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한 후에 보험사에다가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고요. 보험사에서 심사를 통해서 병원으로 직접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자, 이런 치료비는 보험사를 통해서 지급이 되기는 하는데 모든 치료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비급여 진료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로 보지 않아서 우선은 피해자가 필요한 치료비를 직접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가의 진료를 받았다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급을 거절받아서 거절당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실 때는 보험사에 확인을 해서 특수한 치료가 있을 때 그 치료가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치료인지 확인을 하고 어떤 진료를 받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해를 크게 당해서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그 간병비도 보험금에서 지급되는 손해에 포함이 되는데요.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평생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간병비라고 하는 것이 간병인을 사용하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간병비를 무작정 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막 수억 원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간병비를 가급적이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 일단은 피해자가 직접 간병비를 지급을 하고 간병비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병인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 이걸 법률적으로는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소송상으로는 개호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호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호를 한 간병인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피해자가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일부 거동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평가하는 개호인의 수와 개호 시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런 개호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병인이 필요한 정도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랑 협의를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간병인의 수, 개호인의 수, 시간 이런 거를 무작정 인정해 줄 수도 없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태가 중한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박한 개호인 수, 개호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의를 보게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개호비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호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알게 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요. 개호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일용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필요한 개호인의 수와 시간 등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곳이 도시인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요. 농촌인 경우에는 농촌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19년에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보면 한 12만 5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병인 1인이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필요한 개호비가 3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380만 원 정도가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개호비가 되는 거죠. 자, 한 달에 380만 원 정도라 그러면 1년이라고 치면 거의 6천만 원 이상,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되고요. 보통 이 정도 개호인이 필요한 상해라고 하면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상당히 오래됩니다. 수년간 이런 치료가 필요한, 이런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호비가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개호비를 좀 적게 인정하고 싶어서 개호인의 수를 줄인다든가 개호 시간을 줄여서 피해자 쪽에 제시를 하게 되고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개호가 분명히 필요한데도 보험사에서 그러한 충분한 개호인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호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간병비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개호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을 받으시려면 개호와 관련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호와 관련된 감정에 대해서 처리를 많이 해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실료와 기타 치료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병실료는 병실료 자체가 병실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 병실료를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병실료를 기준으로 해서 상급 병실을 이용을 했을 때 그 상급 병실을 이용한 이유가 부득이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기준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도 충분한데 본인이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상급 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보조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떤 의료기구들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 다 포함해서 보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은 상해 때문에 어떤 보조기구라든가 의료기구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보조구나 의료기구의 경우에도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금액을 책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보험사에서 책정해준 금액 이상의 보조구나 의료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와 우선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겠지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의료기구, 보조구 등을 구매해서 사용하셨을 때는 보험사로부터 해당 금액 전부를 지급받지는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는 보조구가 보험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미리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보조구 구매나 의료기구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피해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치료를 받는 동안에 보장을 받는 부분 그리고 또 당장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하셔야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시고 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호가 필요한 정도의 중상해라고 한다 그러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뭐 그런 손해배상금을 무작정 인정하실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솔 교통상식이었고요. 저희 알솔 교통상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필요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관심 갖고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